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연쇄 폭발물 우송 사건 수사가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FBI,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그리고 Secret Service, 우정국, Local Police 등이 동원이 돼서 범인 추적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남부 플로리다 쪽으로 시선이 가고 있습니다. 이 폭발물들의 발신지가 모두 이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폭발물이 모두 10개인데 대단한 인물을 가진 그리고 공통적으로 반트럼프 인물들에게 우성이 된 폭발물입니다. 그런데 폭발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 감식 자료,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범인 체포가 언제나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고, 또 이 사건이 중간 선거에서 정치권에 미칠 영향,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어느 쪽이 유리하냐 이것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모든 폭발물 수령자가 민주당 쪽 인사하고 반트럼프 측이기 때문에 우선 우파 측의 극렬주의자들이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언론들은 어제부터 즉각 음모설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좌파 측, 진보 측에서 중간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작국이다, 그런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쇄 폭발물 우송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음모설의 실체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사기관들이 사우스 플로리다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10개의 우송된 폭발물의 발신자가 모두 전 민주당 당의장을 역임했던 플로리다주의 전 하원의원 데비 와스만 슐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국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의 우편물들이 이 사우스 플로리다에서 보내졌습니다. 여러 개의 우편물이 오파 로컬 플로리다의 우편 시설을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폴리스가 어제 자신들이 연방수사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만일 이 메일들이 이 우체국에서 발신이 됐다면 뭔가 증거를 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우편물들의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고 포장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무게도 다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메일을 했다면 우체국 접수 직원이 기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수사당국은 이 지역의 셀폰 타워를 비롯해서 비슷한 시간에 있었던 전화 기록들, 통신 기록들을 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엉성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면 CCTV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전화의 목소리라든가 전화번호가 셀폰 타워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하튼 10개의 폭발물이 하나도 터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폭발물들은 수많은 범죄 감식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FBI 한 수사관은 이 증거들을 보물 창고다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우선 폭발물 자체가 모두 비슷한 물체입니다. 1x6 PVC, 안에 유리 파편이 있고 디지털 클럭에 타이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비교적 쉽게 제조할 수 있는 사제 폭탄입니다. 이 제조 방법을 어디서 배웠을까, 또 부속 물품들을 어디서 구입했을까 등등이 당연히 조사가 되고 있고, 그 제조 과정에서 남겼을지도 모르는 지문이라든가 DNA 채취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물로서의 증거도 많습니다. 마닐라 엔벨롭을 썼고, 버블 있는 봉투를 썼고, 6개의 스탬프가 붙여져 있고, 컴퓨터 프린트아웃된 주소 레이블스를 썼고, 반송 주소의 발신자 이름이 모두 슐츠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슐츠라는 이름의 스펠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가는 메일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또 에릭 홀더 전 법무부 장관의 주소도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점이 모두 이제 범죄 감식관들에게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폭발물 중에 폭발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폭발물이 진짜 폭발물이냐 아니면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폭발물의 모형 같은 것이냐 하는 의심이 있는데,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FBI 담당자는 일단 위험한 물체로 간주한다 하는 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터진 것은 없지만은 이 물체들을 폭탄, 즉 위험물로 간주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고, 전국 어디서나 이와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은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FBI가 공개 수사의 형태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메일이 있을 경우에는 손대지 말 것도 당부를 했습니다. FBI는 이런 폭발물이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인사들에게 주의 경보를 직접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 그리고 주요 인사들이 모두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시카고는 트럼프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2016년도 유세 당시에 시카고에서 과격 시위가 벌어져서 트럼프가 마치 도망을 치다시피 한 적이 있고, 또 시카고에 있는 그의 트럼프 타워 앞길에 붙은 그 명예 거리 이름, 이것이 시카고시 의회의 공식 가결을 통해서 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큰 수모를 겪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카고시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Sanctuary City를 선언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를 제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집이 있는 도시가 바로 시카고입니다. 그래서 시카고시와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 주요 인사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폭발물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고 있고, 투표일은 이제 열흘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들의 반격이 아주 맹렬합니다. 러시 림바우 라디오 진행자 같은 사람은 어제 이 사건이 좌파 진보계의 조작국이다 라고 맹공격을 했고, 이 사람이 그 라디오 톡쇼의 청취자가 1,4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미국에는 보수지 또 극보수의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Fox Business News의 앵커인 루 답스는 어제 이런 글을 웹사이트에 남겼습니다. Democrat, Fake News and Fake Bombs, 이런 것을 트윗에 올렸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된 셈인지 이 글을 트윗에서 다시 내렸습니다. 소위 이들의 음모설 맞불이 맹렬하게 타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0월 26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두 개의 새로운 소포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하나는 코리 부커 뉴저지 상원의원에게, 다른 하나는 제임스 클래퍼 전 국장에게 보내진 소포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유력 인사들에게 수신된 폭발물이 총 12건으로 늘어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FBI는 이번 사건을 일단 국내 테러 행위로 분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일단 배달된 소포의 상당수가 플로리다에서 발송됐다는 점에 주목하며 사건 실마리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 캐러밴들의 망명 신청권을 거부하고 이들을 상대로 국경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캐러밴에 맞서 최대 1,000명에 이르는 현역 군인을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러밴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2017년 초반 이민 행정명령인 트래블밴과 비슷한 비상권한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쇼기 살해사건 조사차 터키를 방문했던 지나 헤스펠 CIA 국장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어제 계획적 살인이라고 말을 바꾼 사우디 정부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제 헤스펠 국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터키에서의 조사 내용을 보고했으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함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사우디 검찰총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터키와의 합동수사 결과 용의자는 계획적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으로 성전환한 국내 유명 방송인이자 공화당원인 케이틀린 제너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너는 어제 언론 피고문에서 내가 틀렸다며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자신의 결정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지난 1983년 베이루트의 미 해병대 병력에 폭탄 공격을 가한 테러단체 헤즈볼라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해병대원 241명의 생명을 앗아간 폭탄 공격 발생 35주년을 맞아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테러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제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이란에 대한 제재 대부분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더욱 강경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자치령인 북마리아나 제도를 강타한 슈퍼태풍 위투가 북서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필리핀과 대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사이판에서는 최소 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44살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투는 북마리아나 제도 진입 전날 카테고리 5의 강력한 태풍으로 성장했습니다. 시카고 경찰 개혁을 위한 이틀간의 청문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경찰과 피해자 가족 측은 모두 경찰 개혁에 관해 상반된 주장을 펴면서 감정적 대립을 계속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주검찰, 시카고 경찰과 함께 경찰 개혁 작업을 3년 동안 계속해왔습니다. 식당 소유주인 46살 피러림이 어제 시카고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는 4100대 웨스트 디버시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다른 차 운전자와 언쟁을 벌인 끝에 상대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는 렉 인더힐스에서 2개의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사우스 베링턴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카고 10월의 달이 눈에 띄게 명료해졌습니다. 애들러 천문대는 앞으로 며칠 동안 시카고에서 보는 달이 더 크고 밝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월의 달이 지구와 가까워지는 시기이고 그 지평선에 시카고가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들은 시카고의 달을 찍은 많은 사진들을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낮 최고 52도, 밤 최저 42도, 토요일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54도, 밤 최저 42도, 주일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53도, 밤 최저 40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6도, 밤 최저 43도입니다.